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정소영 원장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과민성 방광 재발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네,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방광보감 1회 먼저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과민성 방광 생활관리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과민성 방광 생활관리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질환으로 방광을 수축시키는 음식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광을 수축하고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카페인, 탄산, 알코올, 그리고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음료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이라면 이 음식들을 꼭 피해 주셔야 하고요. 네, 카페인 하면 일반적으로 커피만 생각하기 쉬운데 커피를 비롯해서 녹차,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 음료 등에도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탄산음료를 피해야 되는데 탄산음료는 특히 치킨, 피자 같은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게 되니까 탄산음료를 피하려면 기름진 음식 자체를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탄산음료 대신 다른 음료로 대체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에 카페인, 탄산, 알코올,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음료가 아주 많죠.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찾는 게 더 어려운데요.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 메뉴들을 예로 들어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커피 메뉴들은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시면 안 되고요. 간혹 디카페인 커피는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경우들도 계시는데 디카페인은 말 그대로 카페인을 줄인 것이지 카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라떼 종류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녹차 라떼 있죠. 근데 녹차에도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마시면 안 되고요. 고구마 라떼나 곡물 그리고 견과류가 들어간 라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티 종류도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자주 마시는 아이스티는 복숭아, 레몬 두 가지 맛이 있는데요. 복숭아는 시트르산과 사과산이 풍부해서 안 되고요. 레몬 역시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로 과민성 방광에 좋지 않습니다. 네, 얼그레이도 많이 드시는데 카페인이 있어서 역시 밀크티도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안 되고요. 네, 유자차나 자몽차, 레몬차 모두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허브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루이보스티처럼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허브티는 마셔도 좋습니다. 네, 에이드류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이거 마셔도 될까요? 네, 절대 안 되겠죠. 청포도 에이드에 청포도 역시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이라서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많이 찾는 음료 중에는 얼음을 잘게 이렇게 갈아서 만든 치노류의 이제 음료들도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커피가 들어가 있는 것들 당연히 안 되고 카라멜 치노 이건 될까? 근데 여기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됩니다. 네,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도 역시 카페인이 있어서 X 안 됩니다. 네, 스무디 종류들도 살펴보면 딸기 스무디의 딸기에는 시트르산 성분이 있어서 안 되고 망고 스무디, 바나나 스무디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거트 종류 중에서 딸기 요거트는 딸기 때문에 안 되고요. 블루베리 요거트나 처음 보는 요거트다 하면 시큼한 맛이 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시큼한 맛이 나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와, 진짜 먹을 게 정말 없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고구마 라떼, 그리고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 망고 스무디, 바나나 스무디 이 정도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선호하는 카페가 있으면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뉴 설명을 참고하시고 카페인
디카페인 음료, 시큼한 맛이 나는 음료를 제외하고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일 중에서도 피해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카페 메뉴 설명하면서도 과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일 중에서 시큼한 맛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들은 시트르산이 들어있어서 방광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시큼한 맛이 나는 오렌지 같은 감귤류와 포도, 딸기, 토마토 등의 과일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을 과일이 없네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시큼한 맛이 나지 않는 과일들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배, 감, 바나나, 망고 같은 과일들은 시큼한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과일이라도 꼭 잘 챙겨 주시고요. 이 이외에도 매운 음식도 방광을 자극하니까 먹지 않는 게 좋고, 이뇨작용이 강한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도 방광을 더 수축시키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과민성 방광 생활관리법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으로 카페인, 탄산, 알코올, 매운 음식, 그리고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과 구연산이 함유된 음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으로 옥수수 수염차, 수박, 오이, 참외, 크랜베리,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트르산이 들어있는 음식, 오렌지 같은 감귤류, 그리고 포도, 토마토 등이 있으니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 잘 가려서 섭취해 주세요. 아, 뭐 귀찮게 이렇게까지 먹어야 하나요? 커피 한 잔도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안 그래도 저장 능력이 약한 방광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데, 위경련이 심하면 통증이 심하잖아요. 방광 수축이 심하면 마찬가지로 경련이 생겨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응급실에 가서 진경제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 방광이 수축하지 않도록 음식을 잘 가려 주셔야겠죠. 요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사실 3개월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 조절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치료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커피를 하루 10캔씩 드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당시 이분이 이제 우울증 약도 먹고 있었고,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2갑이나 이제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반만 줄여보자 하고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점차 이제 줄여서 6개월 만에 완치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안 할 게 아니면 질질 끌면서 치료하지 말고 지킬 건 딱 지키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병을 빠르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재발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부교감이 항진돼서 방광을 더 수축시키는데, 이런 불안한 심리가 과민성 방광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식이 조절을 제대로 안 하면 낫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한 달이라도, 정말 딱 한 달이라도 피해야 할 음식을 딱 끊고 치료를 하면 내가 정말 좋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치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과민성 방광 생활관리법 중에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나머지 생활관리법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많은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알게 된 찐 정보들만 모아서 알려드리는 것이라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네, 바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죠.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